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시장도 역시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S&P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분석해보고 여러 회사들에 대한 실적 발표 소식과 뉴스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장은 기존 악재들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높여가며 종가에는 최고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다시금 역사상 최고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지난주 고점을 돌파해서 1.6%를 넘었지만 중소형 성장주들도 상승폭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에 적응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3연임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연내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 상장 주요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과거 하락장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1.8%만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포지수도 엄청나게 회복했습니다. 제가 9월과 10월 하락장에 이 피어앤 그리드가 20 초반까지 떨어졌다면서 공유해드렸는데 어느샌가 시장은 공포보다는 환호를 외치는 시장으로 변한 듯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가 너무 오르면 적당히 이익을 보고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이 오르면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으며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으나 컨슈머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금리 상승에 저항하면서 투자 자금들이 빅테크 쪽으로 몰리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팁랭크라는 사이트에서 모건 스탠리가 픽한 주식들 중 8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 2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현재 시장은 9월에 비해 많이 상승했으며 S&P 500에 상장된 41개 기업의 실적 결과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회사 중 85%가 예상 EPS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 다음에 매수할 주식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월스트리트 은행의 거물인 모건 스탠리와 같은 주요 투자 은행의 분석가가 분석한 주식 중에 선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주식 중에서 내년에 80% 이상 올라갈 주식 2개를 골라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식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분석해드렸던 세계 1위 eVTOL 회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2009년에 설립됐으며 나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 원격 제어 무인 항공기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조비를 분석한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크리스틴 리하그는 이 회사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000회 이상 테스트한 유일한 업체이며 2023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 항공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청 승인을 받으면 조비는 상업적으로 eVTOL 기계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버웨이트 투자 의견과 함께 타겟 주가를 1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77% 상승 가능한 값입니다. 조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주소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프렐류드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약 700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2016년에 설립됐으며 3가지 약물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7일 회사에서 2가지 임상약물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한 이후 4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투자자들은 임상실험을 한 환자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별 5개 분석가 제플리 홍은 지금 이 낮은 주가는 매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별 5개가 만점이며 높으면 높을수록 예상 주가를 맞출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약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직 임상 상태는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많은 투자기관에서 예상한 내년 10월 프렐류드의 예상 주가는 47.5달러로 지금보다 무려 200% 상승 가능합니다.
4명의 분석가 중 4명 모두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간단히 공부해봤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은 타겟 주가가 무작정 좋다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꼭 분석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소와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플러그 파워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 분석가인 콜린 러시 별 5개 분석가는 플러그 파워의 잠재력은 앞으로 10년 동안 100배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수소는 탄소 제로를 가능하게 하는 원료입니다. 이 뉴스는 바로 어제 1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마존과 이케아는 2040년까지 해상 운송 부분에서 탄소 제로로 운송한다고 합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해상으로 운반 중이며 전 세계 CO2 배출량 중 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송해야 할까요? 바로 탄소 제로를 가능하게 하는 수소 선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소 선박을 이용하려면 수소 전지와 연료가 필요하고 플러그 파워는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플러그 파워 차트를 보고 뭔가 비슷한 차트를 본 듯해 찾아보니 바로 친환경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ICLN과 비슷해 보입니다. 보시면 ETF는 고점 대비 약 35%가량 하락했지만 개별 종목인 플러그 파워는 60% 가까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ETF가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죠. 종목이 분산돼서 리스크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ICLN의 보유 종목을 보면 플러그 파워는 5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리밸런싱을 했거나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순위가 내려간 듯합니다. 저는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 업체들도 미래에 더 큰 빛을 볼 것이다 생각하여 개별 종목보다는 ICLN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내년 10월 예상 주가는 지금보다 30%가량 상승한 42달러입니다. 15명의 애널리스트 중 12명이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제대로 통과된다면 플러그 파워도 충분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장우, ASML은 오늘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먼저 보겠습니다. 어닝 비트로 나왔습니다. 매출은 거의 비슷하나 EPS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또한 오징어 게임의 효과로 엄청난 구독자 증가세를 보여줍니다. 정말 오징어 게임의 효과가 대단하네요. 하지만 주가는 장전에 2.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넷플릭스의 고공행진은 이러한 좋은 실적이 선반영됐고 그에 따라 실적 발표 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해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 후 하락한 상태로 시작하면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넷플릭스의 흥행을 보면서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났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이미 북미와 유럽에서 침투율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료 가입자 수는 7천만 가구 수가 넘는데 미국의 총 가구 수는 1.23억 가구이고 아이디 공유를 감안하면 사실상 침투율은 90%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에 증가한 유료 구독자 수 50%는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처럼 디즈니 플러스는 10월에는 일본, 11월부터는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정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말은 디즈니 플러스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깨고 훨씬 더 많은 유료 구독자 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디즈니 시리즈와 제작이 마무리돼가는 작품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먼저 선점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미리 선점한 넷플릭스를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디즈니 플러스가 아시아 지역 많은 인구수들 사이에서 유료 구독자를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ASML입니다. 역시나 주가가 장전에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거의 가이던스와 비슷했고 EPS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마진율이 최초로 50%를 돌파했으며 배당 또한 16.1%나 증가시켰습니다. 4분기 매출은 5.7빌리언에서 6빌리언 정도로 예상하며 마진율은 51에서 52%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2023년 말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연간 성장률 35%에 이르는 계획을 순조롭게 달성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안에 아래 보이는 로고 회사인 예노틱 기업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광학기술 관련 업체입니다. EUV 출고량과 판매량이 역대 최고이며 2006년 첫 출고 이후 1000번째 DUV 기계를 출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ASML의 좋은 실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 미국 인텔이 뛰어들며 EUV 장비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SML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지만 누구나 예상할 정도로 잘 나와서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 ASML은 전고점까지는 상승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자사주와 배당을 늘릴 정도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9월 중순까지 주가가 급등한 만큼 조금 쉬는 타이밍을 가지다가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이번 조정장에서 줍줍해야 할 종목으로 추천드린 존슨앤존슨과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두 기업 모두 실적 발표가 있어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슨입니다. 3분기 실적은 EPS는 어닝비트, 매출은 거의 비슷하며 이번 실적 발표 후 더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 상향과 좋은 실적으로 인해 실적 발표 후 2.3%가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매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하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입니다. 최근 주가가 너무 심하게 조정을 받는 듯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이 허용되면 앞으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투이티브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어닝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또한 의료용 로봇에 대한 리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 말은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3분기 운용 리스만 해도 7,25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비축량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 현금 자산액이 82억 달러로 발표했으며 3개월 전보다 4억 8,5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배당금을 줄지 자사주를 매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사주는 예전에 매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분할 비율은 3대1입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노바백스가 어제 장후에 2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신문지 폴리티코에서 노바백스 관련하여 이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노바백스 백신이 대량 생산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70% 순도를 보였는데 이렇게 순도가 낮으면 최종 제품에 오염물질이나 불필요한 물질이 포함될 확률이 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22년 말이나 돼서야 제대로 생산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이러한 폴리티코 의견에 연말까지 FDA 긴급 승인 사용 허가를 제출할 것이며 현재 계약된 모든 나라들과 차질 없이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바백스는 2019년에는 4달러였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로 많은 투자를 받아 거의 몇십 배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9년까지는 매출이 없다가 2020년 조금 생겼고 올해 예상 매출이 많이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한 코로나 백신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뉴스가 나온 것이죠. 물론 노바백스는 예전과 달리 오른쪽 뉴스처럼 나노플루와 매트릭스엠, 말라리아 백신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2년 전에는 4달러였고 매출이 없던 회사가 코로나 덕에 이렇게 올랐는데 코로나 백신이 잘 안된다고 하니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이건 월봉 차트로 본 노바백스입니다. 2015년에 거의 지금과 같이 급등했는데 그때 잘 나갔던 이유가 사스 치료제 회사로 노바백스가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스가 금방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바람에 주가가 4달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금방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급락한 경험이 있는 주식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어제부터 프로쉐어즈에서 비트코인 ETF가 정식 거래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5%가 올랐습니다. 이 ETF는 현물이 아니라 선물 ETF라서 현물 편입 수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업계에서는 그 까다롭던 SEC가 결국 승인한 것을 보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시장인 듯합니다.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아쉽게 더 추매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기다리면 꼭 다시 매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시 그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열심히 모으고 좋은 주식들을 적금식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장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후 빠르게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